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미커 5,000주를 홀딩하면서도 다음으로 3,000주까지 목표로 모으고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벌써 1,000주를 넘게 모았는데요. 오늘은 코미커 5,000주와 라이즈 3,000주를 모아서 월배당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연금 계좌에서 커버콜을 주력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커버콜 영상도 많이 만들고 좋은 ETF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커버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441640으로 유명한, 그리고 시총 1조 원을 곧 돌파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주가도 성장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콜 액티브가 있죠. 현재 5,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폭발적 주가 상승과 AI 시대의 흐름을 타는 커버콜인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콜 ETF인데요. 현재는 1200주 정도 모았는데 3000주까지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커버콜 보유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미 코미커는 5000주로 배당률이 한 10% 정도 받고 있으니까 라이즈의 17%라는 놀라운 배당을 받게 되면 무난하게 월배당 100만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 현황인데요. 코미커는 5000주를 보유 중이고 25년 4월쯤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전량 매도하고 코미커를 매수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때부터 지금의 수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모아 5월부터 배당을 받기 시작했고 11월 누계 기준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지금도 아주 쏠쏠한 수익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모으기 시작한 라이즈도 현재 11월부터 배당을 받기 시작해서 18만원을 받았습니다. 배당금 분배금 지급일이 월초라서 12월도 라이즈는 받았습니다. 3000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오라클 실적이 나오면서 가이던스 하향까지 진행하면서 폭락이 있었는데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고, 사실 만약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회사 인수자도 줄을 서겠죠. 오라클의 본연의 가치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이 모아가고 있고, 게다가 커버콜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으고 있죠.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커버콜 배당률 최상위는 라이즈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총이 크고 인기가 많았던 코미커는 현재 주가가 더 올라가 있어서 사실 10%의 배당도 되지 않고 있고요. 9%도 안 됩니다. 반면 라이즈 밸류체인은 주가도 그렇지만 배당률도 코미커의 2배 수준인데요. 17%입니다. 엄청난 배당률이죠. 그리고 커버콜 전체 배당률 상위에서 3개가 라이즈 ETF입니다. 단순히 배당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배당을 주면서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국내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콜이 2등이네요. 무려 배당률이 19%입니다. 연배당 17%라는 놀라운 결과는 결국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꾸준하게 주었던 배당금에 있습니다. 주가 상승도 엄청난데 배당까지 엄청난 것이죠. 단순 배당금이 내년에도 올해만큼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상 17%의 수익은 확정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사이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성과죠. 커버콜은 주가가 못 간다, 이 개념도 이 ETF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엄청난 주가 성장도 함께 가죠.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배당금을 보면 따뜻해지긴 합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네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콜이 주가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가 성장을 따라가는 이유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 급등세를 이룬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안에 기초 자산의 90%는 옵션이 아닌 실제 주식으로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00원이 전체 자산이라면 90원은 주식을 실제 보유하면서 주가 상승에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하면 엔비디아가 10% 오르면 이 주가는 비중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거지만 9%가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비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90%는 주가를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머지 10%로 옵션 매도를 통해 배당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겠죠? 겨우 자산의 10%만 옵션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 하시겠지만, 그래서 생긴 게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거는 결국 옵션의 만기를 뜻하는데요. 라이즈는 하루짜리, 그러니까 만기가 하루 남은 옵션을 파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옵션 건건의 프리미엄이 높다기보다도 많은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한마디로 박리담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이 팔아서 많이 주는 것이죠. 오, 좋네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만기가 하루라는 건 급작스러운 폭락이 오면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옵션이란 건 미래의 시점의 거래인데 장기 하락 추세가 오면 장사가 안 되겠죠. 결국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하는 개념이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런 로직으로는 라이즈는 주가 성장도 그리고 높은 분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상장하는 커버콜이 주가 성장도 잘 따라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죠. 과거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모아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코미커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을 모아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코미커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곧 시총 1위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26년에는 1조로 시작하겠죠. 정말 엄청난 성과고 커버드콜 시총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지금 8.8%죠. 10%에서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 말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미죠. 안정적이고 높은 고배당과 주가 성장, 이런 부분이 이 ETF를 커버드콜 1인자로 만들어준 이유죠. 라이즈도 무려 5천억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전장에서 2,600억으로 보셨었죠? 예전 영상 만들 때 쓴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었는데요.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것인데 2천억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7%의 배당을 주고 있죠. 안정적인 거래량과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섹터가 겹치지 않는데요. 커버드콜도 분산이 가능한 것이죠. 리츠를 제외하고선 모든 부분을 상호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가 기술주 중심으로 3대장인 엔비디아, 마소, 오라클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반대로 코미커는 기술주 비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현재 전통적 가치주는 금융주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반대로 라이즈는 금융주가 없죠. 이렇게 상호 간에 보완해주는 관계로 섹터 분산과 코미커의 아쉬운 배당률과 주가 성장은 라이즈에서 추가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코미커는 안정감 있는 투자가 가능한 것이겠죠. 생각보다 조합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투자해보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하면서도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주 정도면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필요할 테니까 연금저축상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년에 배당을 포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다 모으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천천히 모아봐야겠습니다. 올해 배당 현황인데요. 코미커 배당금이 월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50만원 입금이 들어온다면 이번 달은 12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화이자의 50만원 이상의 배당금도 들어왔죠. 그럼 대략 820만원 정도 배당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한 달 월 평균으로 보면 70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도 목표는 월 100만원인데요. 현재 코미커 50만원, 라이즈 20만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고, 라이즈 수량 늘리기를 한다면 무난히 매월 80만원까지는 화이자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26년에는 못해도 100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되겠네요. 기대가 되는 내년입니다. 확실히 배당을 기록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배당받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레버리지로 주가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을 버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건 제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당은 제 노력은 매수를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야말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로 수익이 더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노동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커버드콜의 중요 종목들의 주가 현황인데요. 4월 관세 하락 저점 후 체크를 해봤더니 엔비디아는 100%, 오라클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60%, 마소도 26% 수익 중입니다. 코미커의 주요 종목인 부와 디보 자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결국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커버드콜 주요 종목들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죠. 올해 S&P 500의 수익률 맵인데요. 대부분이 파란불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느끼지만 역시 주식은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결국 배당을 제외하고 순수 주가만 봐도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을 보면 납득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ETF의 성과는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의 비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안에서 종목들을 넘어서 주요 핵심 나스닥 기반 ETF들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본주와 성과가 유사합니다. 이건 배당을 제외한 순수 주가이기 때문에 결국 라이즈는 나스닥 수준으로 주가도 같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의 배당은 부가적인 것이었죠. 코미커는 나스닥이나 라이즈처럼 주가가 폭발적 성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정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가 변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코미커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그만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승률이 크다는 의미겠죠. 물론 라이즈가 배당을 포함하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과도 토탈 리턴 수익률은 비슷하겠네요. 결국 최근 1년 수익률에 대해서 모두 승자긴 합니다. 이번 주 AI 관련 주가가 휘청하고 있는데 AI 관련 거품이 꺼지는 것일까요?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거품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조정이 온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결국 전 주가가 떨어져도 결국 배당을 원하기 때문에 커버드콜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죠. 라이즈는 더욱 극적인 주가 상승도 할 수 있고요. 떨어지나 오르나 결국 저는 배당을 받습니다. 코미커는 10%, 라이즈는 17%의 배당을 말이죠. 확정적으로요. 물론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미있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관세 하락 때도 그랬고요. 다만 구조적 장기 추세로 하락이 된다면 그때의 결과도 지켜봐야겠죠. 돌아와서 결국 전 코미커를 통해 매월 50만원, 라이즈를 통해서 60만원 정도를 받게 되면 매월 100만원
100만원 이상의 배당금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원 정도의 매수이고 커버드콜 매수는 중단할 생각인데요. 그리고 안정적인 매월 100만원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더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인프라 쌓기랄까요? 결국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연금 투자는 더욱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가 잘 끝나면 그 다음엔 속도를 내서 더욱 공격적으로 쌓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끝나면 이제 바닥공사죠? 거기에 아파트를 열심히 지어볼 생각인데, 현재 시점 쌓아갈 주력 종목들입니다. 현 시점이기 때문에 커버드콜 기초공사를 다 쌓고 나면 변동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제 눈에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나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인데 사실상 M7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겠죠. 바닥공사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 기본적으로 나스닥을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기초공사 자체가 대부분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다지고 기둥 쌓았으니까 그 다음은 콘크리트를 부어야겠죠. 그건 에이스 미국 대형 가치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장해서 저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주요 가치주의 액티브 ETF입니다. 나스닥으로 기둥을 세워가면서도 다시 더 튼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주 투자인데요. 물론 가치주가 지금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가치주는 흐름보다 결국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이익이 성장하고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들인 것이죠. 시장의 관심보다 기업 본연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성장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페인트 칠해야겠죠. 이제 미장의 시간이고, 그 미장을 전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를 통해 미래의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로 인한 수혜를 기대하고 천천히 투자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 이 AI의 끝에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 결정판인 로봇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장식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정말 나만의 아파트를 완성해서 전부 매도를 한다면 진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성 종목을 보면 대부분 나스닥 기반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든 로봇이든 결국 모든 걸 나스닥 최상위 종목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에서 부족한 테슬라나 팔란티어 이런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메꿔주는 개념이랄까요? 그리고 전략과 가치주까지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완성입니다. 해당 종목들의 수익률인데요. 가치주는 확실히 소외받고 있긴 하네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아서 조금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전 가치주를 폄하하진 않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흐름이고 가치주에 대한 흐름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져가 볼 생각인데요. 가치주에 대해서도 SCHD도 사실 괜찮은 투자긴 하지만 글쎄요, 아직까진 좀 매력적이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도 기술주 일변도 시장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결국 커버드콜 1억을 모아서 월배당 100만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우선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죠. 전 주식은 결국 포트폴리오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딘가에 몰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단기간의 몰빵에서 성공을 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운이 좋았던 편이 아니라 안전하게 전체를 가져갈 생각이고, 그 전체를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월 100만원 배당을 통해, 그리고 월급을 통해서 지속적인 투자 금액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배당도 가치주도 미래 성장 유망주도 투자하기 편해지겠죠. 이 배당이 나에게 투자하는 마인드를 바꿔줄 것이고, 장기 투자 그리고 변동성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스스로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믿고 끝까지 투자해볼 생각입니다. 주식에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더 확률이 높은 쪽을 투자하는 것이겠죠.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건 제 분석이 틀렸다는 것이고, 그러면 수정하면 그만이고요. 사람이란 게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라도 더 나아지게 되고 발전하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